엄청난 피지컬과 속주, 그리고 테크닉으로 유명한 재즈 아티스트들이 누가 있나 생각해봅시다. 오스카 피터슨, 버드 파웰, 찰리 파커 등등 재즈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름만 대도 알 법한 재즈계의 비르투오스들이 많죠. 하지만 이들보다 앞선 시기에 최고의 속주 피아니스트이자 테크니션으로 이름을 날렸던 재즈 피아니스트가 있으니 그게 바로 이름부터 예술인 남자, 아트 테이텀입니다. 1909년 10월 13일 오하이오주의 작은 도시 털리도에서 태어난 아트 테이텀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백내장으로 인한 사실상 맹인과 다름없는 시각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매우 예민한 청각을 가지게 된 테이텀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절대음감과 더불어 일찌감치 음악성의 두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머니에게 피아노를 배우고 기타를 칠 줄 알던 아버지에게는 기초적인 음악 이론을 배우며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한 테이텀은 특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부모님을 따라 매주 교회에 다니며 교회 음악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듣는 음악이나 라디오 혹은 음반 등에서 들려오는 곡들을 귀로 듣고 따라치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느 천재들이 그러하듯이 엄청나게 빠른 발전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유명해지고 난 뒤에 그의 엄청난 피아노 실력 때문인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썰이 돌기도 했죠. 바로 두 명의 연주자가 친 연탄곡을 어린 테이텀이 한 명이 치는 것인 줄 알고 따라치려고 연습하다 보니까 그의 테크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것이었는데, 추후 인터뷰에서 아트 테이텀은 그 일화를 직접 부인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테이텀의 엄청난 속주에서 비롯된 루머 같은 거였던 거죠. 근데 재미있게도 오히려 반대의 일화로 전해져 오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테이텀의 뒤를 잇는 거장 재즈 피아니스트 오스카 피터슨이 어린 시절 처음 테이텀의 곡을 들었을 때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친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서야 그 곡이 사실은 테이텀 혼자 연주한 곡이었다는 것을 알고 절망하였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물론 이것도 썰일 뿐이지만 음악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스카 피터슨이 처음 아트 테이텀의 타이거 렉이라는 곡을 들었을 때 정말로 벽을 느껴서 몇 주 동안 피아노를 아예 접고 한탄하는 것은 오스카 피터슨 본인이 직접 밝힌 실화입니다. 피터슨이 이렇게 말했죠. 테이텀의 실력이 너무 무서워서 죽고 싶을 정도였다. 다시는 자만하지 않게 되었다. 이건 오스카 피터슨 본인이 직접 말한 사실이니까 찐이겠죠. 이 일화에서 우리는 아트 테이텀의 위대함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오스카 피터슨도 세기의 천재임이 확실한데, 그런 그마저도 야무지게 기강을 잡아줄 정도의 어마어마한 재능이라니. 실제로 나중에 테이텀과 피터슨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테이텀이 살아있는 동안 오스카 피터슨은 그의 앞에서 피아노를 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다고 해요. 다만 그때의 절망을 딛고 오히려 더더욱 연습에 정진한 오스카 피터슨은 결국 아트 테이텀을 잇는 또 하나의 거장이 되어 한 시대를 풍미하였고, 테이텀과는 또 다른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냈죠. 1925년 10대의 테이텀은 톨레도 음악학교로 진학해서 그 지역의 나름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던 오버튼 레이니에게 피아노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레이니는 클래식을 가르쳤고 자신의 학생들이 즉흥 연주하는 것을 반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테이텀이 재즈 피아노는 거의 독학으로 배웠을 것이라는 게 정론으로 통하고 있죠. 음악학교를 다님과 동시에 톨레도 등지의 클럽 등에서 연주를 하며 경력을 쌓던 테이텀은 1927년 지역 아마추어 피아노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 후에 톨레도의 지역 방송국 WSPD에 섭외되어서 연주를 시작했고, 금세 자신의 프로그램을 갖게 되었죠. 그의 라디오 프로그램은 낮 12시에 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방송국에서 피아노를 치고 밤에는 클럽 등지에서 연주를 하는 생활이 가능했죠. 그렇게 점점 인지도를 쌓은 테이텀은 곧 톨레도뿐 아니라 클리블랜드, 디트로이트, 콜럼버스 등 고향을 벗어나 더 큰 중서부 도시에서의 러브콜을 받기 시작합니다. 비록 시작은 작은 도시였지만 뛰어난 실력을 가진 테이텀의 소문은 금세 퍼졌고, 듀크 엘링턴, 플래처 핸더슨 등 당대의 유명한 재즈 아티스트들이 테이텀의 연주를 보기 위해 톨레도의 클럽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의 연주에 깊은 감명을 받고 좋은 논평을 써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트 테이텀은 1920년대까지는 당시 재즈 음악의 중심지로 통하던 뉴욕으로 진출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기회는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1932년 미국 투어 중이던 재즈 보컬 아델라이드 홀이 테이텀이 연주하던 클럽을 들렀고, 거기서 그의 연주를 보고 함께 뉴욕으로 가자고 제안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홀의 밴드 세션으로 뉴욕으로 갈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8월 5일 I Will Never Be The Same과
Strange as It Seems라는 두 곡으로 역사적인 테이텀의 첫 스튜디오 녹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뉴욕에 안착하게 된 테이텀은 이듬해 열린 스트라이드 피아니스트들의 경연에 참가해서 T42와 타이거 렉을 엄청난 속주의 즉흥 연주로 뿜어내며 소위 대박을 치게 됩니다. 같이 경연에 참가한 수많은 대선배들을 제치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한 그는 곧 이어 33년 3월 브런스윅 레코드에서 T42와 타이거 렉을 포함한 4곡의 음반을 발매하여 화려하게 프로 아티스트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첫 앨범을 발매한 이후 아트 테이텀의 음악 인생은 그야말로 승승장구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미국 중부뿐 아니라 뉴욕, 할리우드, 시카고, LA 등 수많은 대도시에서 공연을 가졌고 다양한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게 됐죠. 그 중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유명한 빈 크로스비의 라디오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1938년에는 아내와 함께 영국으로 넘어가서 3개월간 영국 투어 공연을 가지고 BBC에도 2번이나 출연했으며 그의 앨범을 영국에서 재발매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국 투어는 흑인들뿐 아니라 백인들 사이에서도 그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죠. 40년대로 접어든 뒤에도 그의 왕성한 연주 활동은 멈추지 않았는데 40년과 41년에 연주된 곡들을 모아 수십 년 뒤에 발매한 앨범 God is in the House는 1973년 재즈 솔로 아티스트 최우수 연주 부문 그래미상을 수상합니다. 비록 테이텀은 이미 죽은 뒤였지만 말이죠. 참고로 이 앨범의 이름에도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패치 월러라는 유명 재즈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텀보다 몇 년 선배이자 그의 우상이었어요. 하루는 테이텀이 월러가 연주하고 있던 클럽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월러가 연주를 멈추고 일어나더니 나는 그저 피아노를 칠 뿐이지만 오늘 밤 여기에는 피아노의 신이 강림하였다 라고 극찬을 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 멘트에서 따온 앨범명인 것이죠. 이 정도로 선후배 및 동료 아티스트들에게 엄청난 인정을 받으며 아트 테이텀은 점차 전설적인 아티스트로 그 입지를 단단히 굳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시기쯤 돼서 테이텀은 그간의 엄청난 과식과 과음으로 인해 건강 악화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1950년대가 되면서 젊은 시절부터 이어오던 엄청난 양의 음주로 인해 테이텀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재즈 아티스트들 중에 엄청난 헤비 마약러들이 많았었죠. 찰리 파커, 마일스 데이비스, 챗 베이커, 빌 에반스 등등. 그래서 마약을 하지 않던 아트 테이텀이 자기 관리에 실패라는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덜 조명받는 느낌이 있긴 한데요. 사실 테이텀의 동료가 증언한 바로는 테이텀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1.9리터 정도의 위스키와 한 박스의 맥주를 마셨다고 하네요. 매일 그 정도면 사실 마약과 다를 게 없는 수준이죠. 53년부터는 노먼 그랜치의 음반사에서 대량으로 녹음을 하는 등 앨범 발매와 음악 활동은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이어갔지만 결국 계속되는 건강 악화로 54년에는 그 좋아하는 술도 끊고 체중 관리도 시작합니다. 그의 전설적인 영상 Yesterdays도 이 시기에 촬영된 영상이에요. 좋지 못한 건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그의 테크닉과 즉흥 연주를 볼 수 있죠. 하지만 결국 1956년 서부 순회 공연을 하던 중 요독증이 너무 심하게 악화되어 투어를 멈추고 LA 자택에서 요양하다가 퀸 오브 엔젤스 메디컬 센터에 입원했고 그곳에서 결국 눈을 감게 됩니다. 처음에는 LA 로즈데일 묘지에 묻혔지만 1992년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의 포레스트 론 묘지로 이장되었어요. 향년 47세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테이텀. 하지만 사후에도 1964년 다운빗 재즈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고 1989년 그래미 평생 공로상을 받으며 음악사의 위대한 전설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